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단한 구조부터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고전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어기가 있고, 그리고 뭐 초전도 큐비트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있고, 냉장고,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를 쭉 따라서 여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 있죠. 칩. 이렇게 칩은 이제 칩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 패키징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사실은 안쪽으로 라인이 그냥 쭉 따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회로를 넣기도 하죠.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에는 뭐 어떤 앰플리파이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큘레이터를 넣는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제 레이어를 넣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보이는 레이어만 이 간단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주로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초로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셉슨 정션에 해당되는 요 큐비트 하나랑 레조네이터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칩은 아시겠지만, 음, QPU라고 하진 않잖아요. QPU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QPU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코드의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전 컴퓨터에서 이제 요 양자 소자에 접속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키스킷이라는 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키스킷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코드에서 키스킷을 불러온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 대체 어떻게 동작시키냐, 어떻게 제어하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요, 요 초전도 큐비트의 웨이브 펑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이 그 전에 들어가고 코드로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스킷을 불러온다고 했을 때 이 키스킷 코드가 있죠. 그러면은 임포트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가, 예를 들어서 퀀텀 서킷, 그리고 에어, 그리고 트랜스파일러, 텐서 파일, 그리고 exe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퀀텀 서킷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있다고 할게요. X가 컨트롤러 낫이라고 할까요? 아니, 하다마드라고 하죠. 하다마드에다가 컨트롤러 낫 해서 그냥 얽힘이 되는 뭐 간단한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컴퓨터 화면으로 바라보는 요 상태는 키스킷에서 퀀텀 서킷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게 이미 프린트가 돼서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 사실 이거 코드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요 키스킷의 퀀텀 서킷을 통해 이것을 보는데, 이거 한 판 다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초기화시켜서. 그래서 처음에 유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거부터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발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저가 있고, 유저가 어플리케이션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하는 게 키스킷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키스킷 여기까지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요 키스킷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더 들어가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이 레벨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워크를 지칭하는데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양자 언어, 그리고 고전 언어라고 합니다. 사실 나중에 그 실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을 때 여기 하나 더 들어가긴 할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양자 컴퓨터랑 고전 컴퓨터를 이제 서로 이제 그냥 고전 컴퓨터를 CC라고 하겠습니다. QC를 양자 컴퓨터라고 할게요. 얘네들을 아주 활발하게 서로 그 동작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그 어떻게 보면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해주는 그 스텝이 하나 더 들어갈 거거든요. 고전 컴퓨터 역할이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고 자세하게는 키드킷은 양자 언어랑 고전 언어가 있는데,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시키는 행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제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어기에서는 이제 쉽게 컴파일하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오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아까 제가 키스킷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키스킷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될 때 실제 하드웨어에 맞게끔 그 트랜스 파일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때 트랜스 파일을 해주는 그 최적화, 하드웨어를 최적화해주는 거, 그거를 좀 의미하고, 아까 여기 CC랑 QC에서의 오티마이제이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컴파일 오티마이제이션 스택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 근데 컨트롤러 역할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 더 들어가죠. 뭐냐면은 고전 신호,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컴파일을 해준 다음에 보내는 신호는 실제 요맨 끝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동작할지 결정해주는 역할이죠. 양자 컴퓨터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펄스를 받아서 변화하는 이 상태만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QC가 아니죠. 얘는 정확하게는 QPU라고 하기도 어렵죠. 정확하게는 퀀텀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퀀텀 디바이스에 있는 아까 초전도 회로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린 건데요. 얘네들 LC 회로의 파형을 바꿀 수 있는 이 디바이스에 파형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자 신호를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낸다고 한다면 고전 신호, 양자 신호, 그리고 고전 정보. 이거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바꿀게요. 잠깐만요. 얘를 양자 신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고전 신호라고 하고요. 얘를 고전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들이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이 큰 하이라키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퀀텀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가 있겠죠. 고전 시뮬레이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인터커넥터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컨트롤러, 실제 하드웨어를 하는 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컨트롤러랑 다 와이어로 연결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거 좀 심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얘네들의 이 컨트롤러랑 양자 요 소자 간에는 실제로는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와이어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고전 시뮬레이터는 고전 컴퓨터랑, 이제 고전 컴퓨터 역할은 이 고전 시뮬레이터를 이제 제어하고, 아니면은 혹은 이 양자 정보로부터 나온 것들을 이제 이 회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에러 커렉션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을 하는 고전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키스킷,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이 안에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
여기에서 이 컨트롤러의 의미는 좀 큰 의미에서 아까 그 제가 네모 하나 이제 4개, 3개, 3개에서 4개를 그려드렸는데 그때 컨트롤러인데 이거는 최적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실제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의미에서의 컨트롤러가 있고요. 여기서는 컴파일 옵티마이제이션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이제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 양자 신호, 고전 신호, 고정 정보.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동작하고 양자 컴퓨터 이 소자를 제어한다. 이게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좀 코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타자로 치면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네요. 잠깐만요. 되나? 되네요. 아, 그럼 여기 쓰면서 해야겠다. 제가 회를 하나만 쓸게요. 시 그럼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2큐빗 회로고요. 지금 저희 화이트보드, 빈 화이트보드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어, 이제 보입니다. 예. 잠깐. 네. 네네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철원이 어떤 거 저 네네. 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져가지고 아, 중간에 잠깐 놓쳤는데요. 네. 그 양자 신호하고 고전 신호 나누셨는데 네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양자 신호는 말 그대로 그 지금 철우님이 만지는 그 회로를 동작시키는 그 신호를 말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양자 그러니까 퀀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철우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어쨌든 양자 신호라는 거는 없고 고전 신호, 그러니까 펄스를 보내는 것만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맞을까요?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자 회로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양자 신호라고 구분한 겁니다. 엄밀하게는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의미는 여기서는 0번 큐비트에 하다마다 게이트를 가겠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또 안 맞네. 이렇구나. 한번 끊기면 저기를 찾아갈 수가 없나 봐요.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번 큐비트와 1번 큐비트 사이에 컨트롤러 낫을 하자. 제가 이거 굳이 이 코드를 쭉 쓰는 이유가요. 어, 이 키스킷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이썬 코드랑 좀 다르잖아요. 큐빅 측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퀀텀 서킷을 할 수 있는데 요걸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1번 큐빗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했을 때 0번이라고 0번 큐비트 1번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0번 큐비트에 하다마다 게이트를 가하자. 그런 다음에 0번 큐비트 1번 큐비트 사이에 컨트롤도 낫을 가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키스킷으로 구현하면 이런 게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 원래는 요 사이에 QASM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퀀텀 어셈블리 언어인데 QASM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 맞게 이거를 표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회로가 이제 양자 컴퓨터 소자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이온 큐도 있고 초전도도 있고 실리콘 큐빗도 있고 뭐 이온 트레 뭐 아니면은 토폴로지고 큐빗도 뭐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다양한 소자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소자 배치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얽힘 상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커넥티비티가 다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자는 옆에 있는 것들끼리만 지금 뭐 얽힘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어떤 것들은 이런 격자 모양을 가지고 하드웨어가 지금 모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이 배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이 키스킷을 이용해서 처음에 퀀텀 서킷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큐빗들의 배치와 배열과 동작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해주는 작업이 이 QASM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큐비트가 3개, 4개가 있다 실제, 그것까지 반영된 코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 QASM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H 이런 식으로 실제 하드웨어가 반영된 이제 그 회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2, 3, 4 이렇게 딱 할게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양자 컴퓨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최종 골은 뭐였냐면 이거잖아요. 그 회로잖아요. 회로. 지금 예시로 들은 건 초전도 회로인데, 그럼 이 회로에 맞는 이 펄스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추상화된 어떤 그 표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펄스 형태로 동작시킬 수 있게 이제 트랜스 파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랜스 파일의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조금만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from kit import here 더 get 네. 에어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말합니다. 아까 그 그림 그렸을 때 고전 시뮬레이터를 그려드렸잖아요. 그 퀀텀 디바이스 위에.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랜스 파일드 캐시. 아,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키네요. 일단은 실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코드는 아니고, 이거는 필드 캐시.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트랜스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R 로테이션 뭐 X 뭐 2분의 뭐 파이, X만큼 2분의 파이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요 컨트롤도 놔도 또 바뀌게 되겠죠. 뭐 R 뭐 Y 뭐 2분의 파이에다가 뭐 중간에 R 2분의 파이 뭐 Z 뭐 R Y의 2분의 파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얘도 뭐지 또 이렇게 코드가 붙겠죠. R에 뭐 X의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지 했을 때 가장 많이 이 갭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거. 이 트랜스 파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퀀텀 서킷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하다마다 하는구나. 하다마다 하면은 이 블로그 상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중첩시키는 거, 이 중앙으로 옮겨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점이라면은 뭐 이쪽으로 옮겨준다. 아니면 0 상태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블로그 상에서 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는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 펄스를 로테이션 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펄스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규칙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좀 다른 점은 소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자는 예를 들어서 그 Z 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자는 Y의 무슨 어떤 각도 연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트랜스 파일이 되어야 돼요. 소자의 이제 그런 실제 그 동작 특성을 반영한. 그러면은 Z 연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X, Y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두 개 로테이션만 할 수 있으면 Z 로테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XYZ에 해당되는 요 세 개의 로테이션을 다 이 만들어줄 수 있는 메탈 라인을 만들지 않고요. 보통은 두 개, 뭐 XZ 아니면 XY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산만 가능하게끔 요 안에서 이제 소자를 만들어주게 돼요. 왜냐면은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메탈 라인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라인들을 줄여줍니다. 어쨌든 실제로는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트랜스 파일이 일어나서 이런 코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남은 거는 실제 어떤 그 시간만큼 얼마나 돌려줄 거냐, 이제 그것만 만들면 돼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트랜스 파일까지 만들었으면 이거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여기 이제 또 코드가 이렇게 쭈쭈쭉 들어가는데, 코드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에 요 뭐 아니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R에 Y에 2분의 파임 로테이션만큼만 돌린다 하면은 이만큼에 해당 Y라는 그 게이트 Y라고 하는 로테이션을 2분의 파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30초 동안 30초도 아니죠. 30 나노세컨드 동안 이제 펄스를 유지해. 요 핵심 정보 요 세 개만 들어가요. 이 코드 상에. 이거는 지금 제가 트랜스 파일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 다음 하드웨어 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컨트롤러 여기에서 실제 펄스를 얼마나 어느 시간 동안 돌릴 거냐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요 코드를 통해서 인풋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이 신호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얘는 이제 그 신호가 010101로 이제 바뀌는 거죠. 0101로 바뀌어서 이 정보에 해당되는 이제 그 신호만큼 실제 그 뭐 마그네틱 필드든 아니면 일렉트릭 필드든 거기에 해당되는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력된 정보가 이 양자 소자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제 양자 소자에 이제 중첩되어 있는 여러 이 두 개의 뭐 큐비트 하나에 중첩된 파동의 파형을 이제 바꾸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 거를 이제 측정해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는 거는 뭐 이런 데이터가 되겠죠. 뭐 01, 00, 뭐 11, 11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출력해서 얻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한 번에서 얻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번 이 방금 이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은 이 펄스 단에서만 이미 이 신호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펄스를 이만큼 태우면 근데 태울 때 그냥 이 똑같은 정보를 태우면 안 되고 이제 여기는 중간에 초기화하는 펄스, 측정하는 펄스 등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펄스가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펄스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요. 어떤 뭐 게이트 컨트롤 펄스, 뭐 측정하는 펄스, 아니면 측정해가지고 나는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버스, 이제 그 버스 등등등등을 다 만들어서 얘네들을 하나의 이제 그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이 세트를 반복하는 거죠. 얘네들을 그러면은 이 실제 클락이 이 이제 CPU의 클락이 돌아가는 동안 이 얘네들을 이제 이 N번을 태워서 보내면은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요약 및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요 유저부터 그리고 그 이제 퀀텀 서킷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부터 트랜스 파일까지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엔드 스텝이라고 할까요? 프론트엔드 스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트랜스 파일 한 다음에 컨트롤러 단으로 와서 이제 실제 그 펄스들을 넣어주는 거 이런 걸 넣어주는 거는 컨트롤러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그리고 크라이게닉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터 메저먼트 이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양자 컴퓨터를 동작시킬 때 이게 각각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발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고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철우님께 혹시 하나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그, 네, 질문해주세요. 네, 그 초전도체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환영님께서 설명해주신 거 보고 든 생각인데, 결국에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컨트롤하고 이럴 때 RF 시그널을 보통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약간 네. 이건 그냥 제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막 그럼 거기서도 임피던스 매칭이나 뭐 S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 서킷 내에서 조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 초전도 그, 그 조색성 정션을 가지고 있는 그 서킷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걔까지 이어지는 저기 트랜스미션 라인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읽을 때도 다 S 파라미터 읽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저희 측정할 때도 그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고 BNA라고 아, 해서 네, 측정하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그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측정 장비들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임피던스 매칭은 보통 라인단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상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그 왜냐면 50온 끝단에 50온이 연결돼 있으면 다 흡수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반사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호를 측정할 때 임피던스 매칭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 전까지 신호를 전달할 때 그 로스를 없게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매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가령 저희가 칩을 아까 이제 그 와이어 본딩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그 환영님께서 사진 보여주실 때 그거 패키징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통 PCB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그 PCB에서는 확실히 그 50옴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PCB에서 디자인할 때는 다 그 트랜스미션 라인 그 맞게 다 디자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PCB에서 보통 그 핀으로 PCB에 연결하고 그 PCB에서 와이어 본딩으로 칩으로 연결하는데 그 이제 와이어 본딩 그리고 PCB 그리고 그 핀 다 모두 다 50옴 맞춰서 최대한 그 신호의 로스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양자 쪽만 공부해가지고, 뭐 RF 시그널로 뭐 컨트롤 한다 이런 것만 배웠다가, 최근에 이제 제 학부 복학하고 나서 저희 전기전자 4학년 과목에 RF 공학 과목 듣는데, 뭔가 이런 것도 여기서 RF 공학에서 쓰는 개념이 그대로 양자 컴퓨터 시그널 컨트롤 할 때 쓰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게 똑같네요. RF 네, 공학에서. 엄청 연결돼 있고 그래서 사실 양자 뭐 광학이나 그쪽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 필드에서는 어, 이 책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상관없습니다. 그 포자 그 어, POZAR 그 책이 거의 저한테는 바이블인 것 같네요. 그 책, 네, 마이크로웨이브 쪽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마이크로 포자라고 하셨나요? 포자? 포자가 그 사람 이름이고요. 포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링 앤 어쩌고 저쩌고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4판만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초록색 책이에요. 그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왜 초전도 큐비트가 다른 양자 소자들 예를 들면 뭐 이온 트랩 뭐 아니면은 토폴로지 아니면 포토닉스 아니면은 실리콘 양자점 이런 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왜 초전도 큐비트가 이제 기술이 성숙했냐 이렇게 한다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이런 이 회로적인 지식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지식이 너무 많다. 이미 충분히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근님께서 RF 공부하는데 연결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초전도 큐비트가 이제 연구도 쉽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보여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양자점의 큐비트는 한 100나노 정도 되겠죠? 100나노 제곱. 포토닉스는 물론 그보다 좀 작기는 하지만 이온 트랩이 발전되면서 얘도 같이 갔고 얘는 근데 제어가 너무 어려웠고 이온 트랩은 마이크로 제곱 단위고 이제 초전도는 미리 제곱 단위죠.
제일 크죠. 이 단위만 봐도.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틀린 부분들을 수정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초등학교 큐비트가. 그래서 성숙했고 빠르게 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금 결이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만약에 네. 타이틀을 잡으신다면 어떻게 잡으실 것 같나요? 왜냐면 제가 이 내용들이 처음이라 제가 머릿속에 지식의 뼈대를 구축하는데 뭔가 타이틀이 있으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타이틀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색해 보셔서 혼자 공부하시기에 좋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음, 이 타이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퀀텀 컴퓨테이션, 뭐 키스킷, 프로세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키스킷, QASM, 프로세스 아니면은 GPT한테 물어보신다면 잠깐만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특이하네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동작 원리, 소프트웨어부터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 그래서 이제 정리 아니면은 이게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저, 키드킷, KSM, 트랜스 파일, 컴파일 그리고 뭐 이제 신호, 하드웨어 등장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그 GPT가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네. 물리적 게이트가 되고 물리적 신호죠. 이건 물리적 신호.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오늘 제 발표